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 누구나 선호하죠.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노화를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E라고 합니다. 또한 이 비타민 E는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된 견과류, 그리고 녹색잎 채소, 과일 섭취로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체질에 도움되는 건강관리법 궁금하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힘차게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네. 진짜 좋으세요. 네, 특별한 뭐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네. 네. 오늘은 코디 선생님이요. 네,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네네. 네. 이렇게 재치도 있으시고. 네. 네. 오늘 박사님의 또 건강한 정보 기대해도 되겠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이 비타민 E를 섭취를 한다면 우리 몸에 굉장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한 이 비타민 E의 기능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산화 기능입니다. 특히 이제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말초 순환 장애,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목이나 어깨가 결리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수종 냉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특히 혈전의 생성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타민 E를 필요한 만큼 아주 잘 섭취를 해야 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음식으로 얼만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 그 성인의 비타민 E의 이제 권장 섭취량은 12mg입니다. 예, 최대 섭취량은 540mg인데요. 이 비타민 E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비타민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양이 12mg, 예, 최대 용량이 540인데요. 음식은 골고루 이제 섭취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이 이제 새우라든지 아몬드, 아보카도, 예, 콩기름, 예,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앗, 또 우리가 잘 먹는 시금치나 토마토 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음식을 골고루, 예, 그 대신 너무 배부르지 않게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식욕 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민한 경우 밥맛이 없고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식사량이 줄었다면 식욕 부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 한두 번 걸렀다고 식욕 부진은 아닐 텐데요. 박사님, 어떤 경우를 식욕 부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식욕 부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젊을 때 하루에 이제 아침, 점심 3번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고령화가 되면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예, 때가 되었는데 음식 생각이 없고 또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도 생기지 않고 또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 또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속이 벙벙하고 예, 음식을 그만 먹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5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식욕부진으로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량이 급격히 줄고 5일 이상 지속된다면 식욕부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식욕부진은요, 체중 감소로 이어져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식욕부진의 원인 파악 중요하겠는데요.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한방에서는 식욕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라가 생기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음식 생각이 없고 또 우리가 음식을 잘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게 생각이 나거나 또 불편한 것을 보았을 때 음식 맛이 뚝 떨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데 젊었을 때는 잠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도 밥을 주면 또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아침 식사도 조금밖에 안 했고 누룽지 한 숟갈 먹었는데 점심때가 됐는데도 배가 고파야 되는데 고파지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원기가 약해지면서 위장관을 활성화시키는 힘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비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잘 먹기 위해서는 이제 비위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또 어떠한 과로라든지 정신적인 과로에 의해서 비위 기능이 떨어지고 또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또 5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담즙 기능이 약해지고 위와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서 식사를 자꾸 조금씩 먹게 되면서 위가 위축이 되면서 비위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대변이 시원하지 않고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은 조금밖에 먹지 않는데 배는 자꾸 나오고 체중은 줄지 않고 증가하면서 대변을 보았는데 시원치 않으면 위와 장, 특히 이제 배가 벙벙해지면서 음식을 한두 숟갈만 먹어도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가 벙벙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비약을 먹어서 좀 대변이 시원하게 나간 날은 음식이 좀 먹어지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장에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또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식 생각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식욕부진의 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박사님께서 고령자의 경우에 식욕부진이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일단 비위 기능이 좋기 위해서는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몸 자체가 차가워지고 수족 냉증이 생기고 또 복부가 차가워집니다. 복부가 차갑다는 것은 이제 위와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 흡수를 하는 것은 대체적인 게 이제 소장의 점막에서 소화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해진다든지 제가 60세가 되면 우리 몸의 자연의 노화의 과정에서 심장하고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나이가 60이 되면 즐거움도
적어지게 되고 기쁜 것을 보아도 웃음이 적어지게 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자꾸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할머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음식 맛이 변한 게 소장에서 소화 흡수하는 역량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고령화가 될수록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위장의 기능이 차가워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욕부진은 허약한 어린이에게도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사님, 이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이나 유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첫 번째가 소음인의 경우입니다. 원래 이제 입이 좀 짧다고 하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이제 노는 걸 더 즐겨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즐겨하면서 음식에는 전혀 욕심을 내지 않는 소음인 체질. 두 번째는 겁이 많고 소심한 경우입니다. 소심하다는 것은 이제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다는 것은 간장과 담낭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장이 약하다는 것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담즙 분비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고기를 또 많이 먹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나 이제 현대인들, 성인들 중에 꼼꼼하고 완벽한 소유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로 자기가 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무언가 준비물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을 때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의 경우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변비가 있거나 또는 무언가 대소변을 보았는데 시원하지 않은 경우에 아랫배가 불편하면서 위장관으로 역류하면서 식욕이 부진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 식욕부진에 걸렸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식욕부진이 만약에 장기화된다. 자, 그러면은 정말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원기가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될수록 여러 가지 이제 감염, 감기가 자주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기가 약해지면서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당연히 식욕부진이 있기 때문에요. 성장이 더뎌지고 또 감기에 이제 잘 걸리게 되고 고령인 경우에는 이제 노화가 빨라지고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뭔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진료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치매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자신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비해서 식욕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러한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식욕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뇌에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제 건망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뼈와 관절들이 약해지고 또 통증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퇴행성 진환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제 무릎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들이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에 식욕 부진이 나타났을 때는 이 질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식욕 부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욕부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한방에서는 이 식욕부진을 어떻게 또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증상이 원인이 이제 크게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고혈압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어떤 결핵이 있는 경우에 이 질병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어야 식욕이 증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관리가 잘 되는데도 식욕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식욕부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2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오히려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서 오히려 음식이 너무 많이 당기는 경우가 있고, 이와 반대로 식욕 부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하면서 교감신경 기능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령자에서 체력이 떨어질 때인데요. 이때 2가지가 있습니다. 비위 기능이 약해져서 비위 기능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심장과 폐, 원기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을 때는 식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상 이렇게 식욕이 없을 때 2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식욕이 없는데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 경우가 있고 기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지 않고 기운이 없다, 이런 경우가 바로 원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음식을 대체적으로 먹게 되는데 소화가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 잠깐 반짝하는 것 같고, 음식을 먹고 나면 눕고 싶고 졸리고 복부 비만은 되고 뭔가 나른해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원기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식물이 위에 들어갔을 때 심장에서 위장관을 감싸고 있는 위산의 분비를 강화시키도록 혈액을 잘 보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위허약이 있는데요. 이 비위허약은 소음인 체질입니다. 그래서 선천성을 좀 띠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좀 입이 짧은 경우로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내가 피곤할 때 또는 감기가 걸렸을 때 바로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손바닥이 좀 차갑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입이 좀 짭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피가 많이 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위허약을 보해주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나 뜸이나 침을 써서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식욕부진의 한방치료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욕부진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분명 있을 텐데요. 박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발이 찬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황기와 백추를 같은 분량으로 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과체중과 복부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가 차가우면서 장의 율동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창출과 지시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에는 황기와 백추를, 또 과체중과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창출과 지시를 이용한 한방차가 식욕부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방지압법으로도 식욕부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박사님, 이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손발이 찬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 추울 때 손발이 차면 뭐 손을 비비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손이 찬 경우에는 손바닥을 자주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합곡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곡혈은 이제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에서 따라 올라오다가 보면 양쪽의 뼈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약간 누르면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5번 지압을 해 주시고, 손바닥은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비벼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입니다. 현대인들의 경우에 삶 자체가 또 하는 일 자체가 머리를 많이 쓰면서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좋은데, 이 경우에는 전중과 내관이라는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양쪽 유두에서 만나게 흉으로 쭉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자기 코에서 배꼽으로 쭉 내려오면서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약간만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중혈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의 경우에 울체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이 부분을 살짝만 돼도 너무 뻐근한 경우 있습니다. 더 살짝만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내관은 우리 몸의 이제 내적인 요인,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었을 때 부교감신경 기능을 올리고, 교감신경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혈자리인데요. 손바닥에 이제 보면 손목에 횡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세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 안쪽에 건이 있습니다. 그 힘줄이 2개 있는데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두 번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전중을 지압을 하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쪽에서 오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이제 오른쪽 손에 내관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손과 발이 찬 경우에는 양쪽의 합곡혈을 같이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압법 제가 다 따라해 봤거든요. 배고픕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 상담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네,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네,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4. 아, 74세이시고요. 예.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57cm, 네. 63kg.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빠님.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너무 많아서요. 예,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네. 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형제 자매가 소변이 늦고 야뇨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는 안 됐지만은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뭐 성인 돼가지고 어디 가면 화장실 먼저 찾아야 되고 예. 1시간 내지는 참 가만히 앉아서 참으면 서너 시간은 참을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좀 힘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립선 비대래 가지고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고요. 예. 상상표 화생 조금 예. 있대요. 예. 역류성 식도염. 예. 예, 그리고 뭡니까? 머리가 자주 아파요. 네. 그리고 이제 공포, 불안, 우울감, 예. 지하주차장이나 막힌 데 가면은 자꾸 나오려고 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배꼽 밑에, 예. 바로 밑에 고기가 가끔 아프고요. 예. 거기서 좌우로도 가고 좌측이 좀 더 아프고 가끔 네. 우측은 좀 덜 아프고 그래요. 예. 속 피부가 좀 고운 편인지 보통이신지요? 예, 속 피부는 하얀 편입니다. 고운 예. 편입니다. 예.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있으세요? 양약 이제 가끔 배 아플 때 먹고 안 먹고 하는 거 있고요. 예. 그리고 전립선 비대 약 2가지 먹고요. 예. 지금 수술 받으신 적 혹시 있으세요? 목에 네. 후두에 인두 후두에 고름집이 있어가지고 예.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하고 같이 겹치는지 상태도 안 좋고 계속 그래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전립선 이제 비대증이 있으면 소변이 좀 시원하지가 않으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소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력이 좀 참기가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예. 예. 소변을 좀 참기가 더 어려우세요? 이렇게 잘 나가지 않는 게 조금 더 심하세요? 시원은 이제 그 약을 먹으니까 조금 시원하게 나가는데 네. 전에는 중간에 그 약 먹기 전에는 잔뇨가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잔뇨가 많아요. 그러면 금방 또 가서 2번 봐야 이제 그 정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대변은 뭐라 그러죠? 과민성이 뭐 있다가지고 네. 묽은 변이로 매일 2번, 3번 봅니다. 네. 현재 그 일하고 계신가 해서요. 아니요, 일을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체질 때문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혹시 첫 번째가 술을 하실 줄 아세요? 옛날에 조금 먹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 한 방울만 먹어도 코가 빨개집니다. 바로. 아, 예. 알겠습니다.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니요, 잠이 말도 없이 커피 끊은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네. 한 40년, 30년 넘었어요. 네. 지금 그리고 요즘 두통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네. 예, 두통이 어느 쪽으로 오십니까? 그전에는 좌측에 뒷머리가 아팠었는데요. 네. 요즘은
신나 냄새라든가 네. 기타 안 좋은 냄새, 제가 냄새를 다른 사람은 머리가 안 아픈데 같이 있어도 저는 그 냄새를 맡고 머리가 아픕니다. 예. 요즘 뭐 따로 특별히 스트레스 받거나 뭐 걱정거리 혹시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속 피부가 그 여성분들 피부처럼 좀 곱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보면 이제 피부가 곱고, 예, 그 다음에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코끝이 빨개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예민하고 꼼꼼하고 완벽한 체질이에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대신 이제 심장하고 소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기분이 좋거나 뭔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뭐 걱정거리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신적인 게 조금 적을 때는 소화 기능이 좋은데요. 예. 이게 정신적으로 뭔가 불편한 게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위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체질이에요. 아,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저 같은 경우 지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포가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제 이런 게 같이 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때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 예, 그 다음에 두통도 사실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은 마음, 감정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또 위와 장의 이제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네, 향부자. 예, 말씀하세요. 예, 적으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네, 예, 창출. 네. 예, 지각. 아, 지각. 예, 거기까지 전부 5g씩 해서요. 예, 네,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그 다음, 1800cc. 예, 18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네, 오후에 5시에 한 잔 더 드세요. 오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식사를 하루에 3끼 하시나요? 예. 예, 때 돼도 배가 안 고프실 텐데요. 아니요, 요즘은 배가 많이 고프고요. 속도 쓰리고 그래요. 속이 쓰리고 배가 많이 고프시고요. 예, 예. 예, 자꾸 땡겨요. 땡겨요. 그러면 체중이 지금 63kg시잖아요. 예. 예, 1년 전 체중보다 지금 체중은 어떠세요? 조금 올라갔지요. 네. 그러면 배가 조금 복부 비만이 조금 더 늘었을 거 아닌가요? 예, 예, 한 90대입니다. 네. 지금 그 배가 고프면서 속이 쓰릴 때 음식을 드시면 속쓰림이 조금 감소가 됩니까? 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배는 고프고 그다음에 이제 속은 쓰리고 예, 그다음에 식사를 3끼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화가 되면서 대소변으로 잘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체중이 지금 복부가 늘었다는 것은 위와 장에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음식 양이 자꾸 필요치 않은데 들어가면 몸에서 위산을 분비를 시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배가 고플 때는 식사를 적당히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배가 조금 많이 안 고프고 속 쓰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면 그때는 물만 드세요. 물만요? 네네. 예, 그래서 물을 드실 때 바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에서 머금었다가 삼키시면 돼요. 약간 시원한 물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연세가 74세고 이제 살면서 지금 현재 스트레스도 많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부교감신경, 예, 결국은 이제 위장관에 관계된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들어가도 운동 기능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밥을 더 많이 드셨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은 젊었을 때보다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자꾸 복부가 비만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3끼 드셔서 복부가 비만해지지 않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예. 체중이 증가하고 속쓰림이 증가하면 예, 식사를 배가 좀 많이 고플 때는 정상적으로 드시는데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출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때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때는 물을 조금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는 물을 예, 드세요?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물만 조금 드셔주세요. 예, 그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머리가 항상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부로 열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이 향부자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어르신은 속 피부가 여성분처럼 이렇게 고우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체질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예,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체질이세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많이 열이 얼굴이 지금 현재 얼굴이 이렇게 좀 붉은색이 많이 도세요. 예, 그거 붉은색 있었는데요. 예. 그 뭔지 모르지만 수소수물 먹고 또 얼굴이 색이 나더라고요.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얼굴에서 만약에 붉은색이 돌고, 얼굴 쪽으로 머리가 많이 뜨거울 때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치자를 같이 추가를 하면 됩니다. 예. 치자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열이 안 올라올 때는 치자는 안 넣으셔도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열이 올라온다, 많이 머리가 뜨겁다 일 때는 치자를 넣어서 한방차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뜨거워요. 아, 네. 그러면 치자 넣어서 뜨거울- 드세요. 예, 그러면 치자를 계속 먹어야 되겠네. 계속 머리가 뜨거우니까요. 예, 지금 현재 머리가 뜨거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지금 덥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더울 때는 열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치자를 넣어서 드시고, 예, 머리에 열기가 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또 선선해지면 그 열기가 덜 올라오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치자를 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네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한방차 한 달 잘 복용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한 달 꼭 복용하시고 다시 한번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전화 주세요, 아버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밝으세요. 좋은 일 혹시 예. 있으세요? 저 항상 즐거워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저까지 기분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저요. 가스가 너무너무 차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네, 일단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 연세 어떻게 되시죠? 60 하나요. 네, 61세시고요. 혹시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58이고, 몸무게는 45고. 158에 45kg. 네.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갱년기 오면서 예, 지금 한 4, 5년 됐거든요. 예, 뭘만 먹기만 해도 들어가면서 우글우글우글 장이 그랬어요. 네, 가스가 차니까 이게 가스를 틀으면 차츰차츰 변이 다져져가지고 변비가 와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먹는 것들이 좀 서운하게 먹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나 우글우글해요. 아, 배에서요? 배에서, 예, 예. 위에서, 예. 위에서 그럴 때가 있고 장에서 그럴 때가 있고. 예, 예. 말씀하세요. 갖고 막 뭐만 먹기만 하면은 억지로 소화가 돼가지고 잠겨 있는 느낌? 네, 갖고 배꼽 위에하고 고무가심 밑에 그 사이 손바닥을 딱 놓으면은 예, 거기 만져지는 그 부분이 엄청 땅땅해요. 예, 뭐 변을 보면 그때 당시는 조금 편한데 뭘 먹으면 그때부터 또 게임이 시작돼요. 예. 우글우글우글우글 예, 좀 나서주세요. 예. 이 우글우글 하면서 그 복통도 같이 있으세요? 소리만 나세요? 소리만 나요. 아프지는 않아요. 예, 갖고 배를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덩어리가 땅땅할 때도 있지만 예. 누르면은 저리 이리저리 도망갈 때도 있어요. 아, 예. 지금 현재 61세인데 그 아까 갱년기 증상 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갱년기 폐경이 언제 되셨죠? 저경이 한 53? 네. 갱년기 증상 지금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딱히 저는 막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네. 다 이겨낼 수 있고 괜찮은데 그 가스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가스. 예. 지금 현재 복용하는 약 있으세요? 양약? 양약은 그전에 가끔 가스 때문에 먹었는데 효과를 못 받고 예. 그 방구가 막 뽁뽁뽁뽁 나왔는데 지금은 네. 조금 나와요. 근데 야가 막 가스가 차고 싶어서 안달병이 난 뱃속 같아요. 예. 지금 소변은 시원하게 잘 봅니까? 소변은 괜찮아요. 제가 예. 발 지압하면서부터 예. 소변을 자주 봤는데 지금은 소변 자주 안 봐요. 네. 지금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식사가 불규칙하죠. 예. 지금 체중이 45kg시잖아요. 네. 예.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겁니까? 체중은 조금 떨어졌죠. 48? 예. 그쪽에서 체중이 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이게 그전에는 조금 체중은 낮았지만 조금씩 올라간 것이 48? 예.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45. 네. 지금 현재 뭐 일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민영은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본인이 좀 꼼꼼한 편이신 것 같아요. 꼼꼼한 편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것도 보통 같아요. 음식 드실 때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예, 달콤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달콤 새콤은 아니고 예. 그래도 얼큰한 걸
얼큰한 것보다 조금 안 개운? 얼큰한 거. 예, 약간 개운한 거요. 네, 예. 개운한 거. 예, 김치 드실 때 이렇게 겉절이, 익은 김치, 신김치요. 보통도 좋아하고 또 겉절이 좋아하고 아, 많이 익은 게 싫고. 예, 신것 쪽으로는 조금 손이 덜 간다는 거죠. 찐것 쪽으로는 손이 덜 가죠. 네, 요즘 이제 뭐 살면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이 우글우글한 게 갱년기 오면서 그랬으니까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우글우글하고 가스 차고 한 것은 한 4, 5년 됐고 차츰차츰 심해진 거고 예, 그전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트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트름을 심하게 했는데 네, 어느 날 트름은 안 하고 가스가 차고 저기에요. 예. 방구가 푹푹푹 나오고 방구 냄새가 좋지는 않고 썩었네. 시금청 냄새 그런 식으로 나요. 표현하기 힘들게. 네. 아까 맨 처음에 저희 이제 MC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제 즐겁게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요즘 들어 특별히 뭐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받는 게 있나 해서요. 특별하게는 있지는 않아요. 네. 음식 드실 때 조금 빨리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느려 터졌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체질이 아까 이제 카페인만 들어가도 사지가 떨린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교감신경 기능이 많이 항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제 위와 장 기능이 좀 예민하고 섬세하게 작동을 해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음식을 드실 때 뭔가 편안한 상황이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드셔야 되는데 뭔가가 불편한 상황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위장관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체질 자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하고 장에서 위와 장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경우에는 이제 뇌에서 미주신경 조절 기능을 보강을 시켜야 되고 심장에서의 이제 카페인에 대한 또 술에 대한 양에 대한 작용이 민감하고 빨라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감초. 감초. 예, 그 다음에 향부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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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복령. 목. 예, 복령. 복명. 예,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 예. 요즘 주무시다가 한 번씩 열 올라올 때 있나요? 열은 안 올라오고 잠은 짧게지만 푹 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전부 5g씩 넣으세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이제 미용실 하시니까 네. 그걸 주로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드시고요. 식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그 본인 점심 식사 하시고 저녁 식사 뭐 한 3시나 4시, 5시 그때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혹시 음식은 당기는 대로 드세요? 뭐 이렇게 특별히 지금 위장관에서 장명 때문에 가려서 먹는 뭐 음식이 있나 해서요. 저는 양배추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고 양배추 빼고 네. 거의 좀 편식을 하는 편인데 몸에 좋으라고 이것저것 먹다 보면 더 가스가 막 많이 차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 먹는 것은 거의 김치, 예, 상추 예. 그런 거예요. 뭐 고기 같은 거 원래 고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면 그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만 주로 좋아하세요? 그죠? 집에서 뭐 아니 미장원에서 예. 골고루 먹고 싶어도 혼자 이것저것 챙겨 먹을 그 예, 시간 상황이 타임이 안 돼. 되지도 않고 예, 빵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전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걸 안 먹고 싶어요. 아, 그거 먹으면 속 불편해요?
먹을 때는 그 전에 맛있었지만 끌끌대죠. 엄청 트름 나오지. 아, 그래요? 국물이 두드려야 되고. 아,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본인 몸에 좋은 거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오늘은 좀 뭐 얼큰한 거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날 때 있잖아요. 네. 예, 얼큰한 뭐 칼국수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데 거의 칼국수 먹을 일은 없어요. 예, 그러면 하여튼간 그 당기는 거 드시는데 입에서 조금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아, 그렇게 삼키라고? 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급하게 먹어도 뭐 하다가 먹다 보면 또 손님이 오시면 또 일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요. 먹다 말다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입에서 먹었다가 바로 삼키지 마시고요. 예. 예. 그냥 입에서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드린 지금 한방차도 그렇고 본인이 드시는 물도 그렇고 먹는 모든 것들을 입에서 한 모금만 머금었다가 삼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먹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날짜 체크해놓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어머니. 네. 오늘 상담 도움 많이 되셨어요? 당번이죠. 최고였어요. 진짜 나를 살아야지. 나를 살려야지.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네, 메모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방차 꾸준히 드시고 한 달 후에 꼭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어떤 겁니까? 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요의가 느껴질 때 참으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과 다르게 요도가 짧기 때문에요. 참는 경우에는 이제 요로 감염이라든지 콩팥 쪽에 염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변을 참으면 소변 속에 이제 세균이 또 증식하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방광염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밖에 나가면 대변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방광염이 없거나 또는 내가 특별히 질병이 없으면 뭐 젊으신 분들이야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소변을 참는 힘이 떨어진다. 내가 어딘가 모르게 방광염이 생긴다. 또 뭔가 건강에 자꾸 적신호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요의가 느껴지면 소변을 먼저 보시고 다른 일을 하시면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는데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변을 참으면요, 몸에 노폐물이 오랜 시간 머물러서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이런 습관은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 참지 않는 게 몸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건강 고민이 있다면 다음 이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